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좀 자제해달라는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명계 의원들은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양문석 의원이 한마디 또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배신한 들은요 끝까지 배신합니다. 수박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자, 어제 나왔던 SNS를 보여드리기 전에 과거의 목소리도 한번 들려드렸었는데 바로 SNS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 출신들의 사유물인가라면서 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팔이, 문재인 팔이 이제 그만해라, 많이 묻다 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문재인 쪽 사람들 그리고 반 이재명 쪽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계속된 비판의 목소리를 양문석 의원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 말라는데도 끝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어제 확인할 수가 있었죠. 네, 최민희 의원도 비슷하게 이제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대선 패배 책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라서 그나마 석패한 것이다. 2022년도에 본인이 시장 선거에 나갔었는데 그때 당시 가장 많이 들은 욕이 부동산 폭등과 천정부지로 올랐던 세금 문제였다.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는 취지이죠.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표였기 때문에 그나마 0.73%포인트 차로 석패를 한 것이다. 이런 메시지도 같이 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저 목소리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여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그런 목소리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양문석 의원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공천받은 이유가 뭔지 알겠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자제해달라는 SNS 말씀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말씀은 반대로 해석하는 게 또 높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존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뭐 이런 표현도 하셨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SNS에는 착한 척하면서 자제해달라고 하지만 사실 친명횡재, 비명행사 공천을 주도했던 분들이 누구십니까? 당시 공천 당시에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면 비명계에 대한 목소리, 쓴소리를 내는 분들에 대한 기용이라든지 전략 공천을 했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목소리 내는 사람들 다 배척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친명분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목소리를 내달라고 하는 분들 공천을 많이 해왔고 그런 차원에서 양문석 의원이나 최민희 의원이 지금 적절한 공천에 맞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뭐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한 유죄 가능성도 높고 여기에 대한 혼란이 계속 가중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하죠. 자, 양문석 의원 어쨌든 뭐 저 글을 올리고 또 당 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좀 지적을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는 글을 쓰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하는데 그건 또 지켜봐야 될 일이니까요. 뭐 글을 쓸지 말지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언제든지 휙휙 바뀔 수도 있는 거라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내부 갈등이 좀 깊어지면 이게 향후에 어쨌든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불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신현영 의원님. 저는 뭐 의원 한 분 한 분 얘기하는 게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도 있고 우리가 또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정책 등 또 실책들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다들 내 탓, 니 탓 공방으로 지금 이렇게 비화되는 건 당연히 당내에서는 좋은 일은 아니죠. 우리한테 그런 약점과 잘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다 같이 수용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통합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논의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분열은 그만, 내부 총구 그만, 밖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싸우자라고 얘기한 만큼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겸허히 수용하고 네 말도 맞다. 그리고 내 말도 맞는데 앞으로 더 잘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힘합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모습을 더 국민들한테 보여드린다면 정말 민주당 지지율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자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니 탓 하지 말고 그래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하라는 건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지금 그렇게 내 탓할 때가 아니죠. 민주당 안에서는. 왜 그러냐면 지금 3년 전에 있었던 대선 패배 책임론을 지금 다시 불거진 것은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졌는데 0.73% 차이로 졌는데 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 때문에 졌느냐 아니면 이재명의 실력 때문에 졌느냐 이 싸움을 하잖아요.
이 싸움은 뭐냐 하면은 곧 조기 대선이 있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다시 나갔을 때는 그럼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조기 대선이 안 열리기로 확정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멈출 수가 없는 싸움이고. 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죠. 지금 3월 중순이나 3월 하순경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2심 선고가 나오면은 그때 이재명 대표의 위치가 어딘지는 몰라요. 주자가 됐을지 아니면은 뭐 예비 후보가 됐을지 모르는데 그때 되면은 주자 교체론이든지 후보 교체론을 본격적으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친문 쪽에서는 군부를 떼는 단계고 네. 그 군부를 떼는 것을 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충고를 밖으로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친명부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힘에서는 또 조기 대선이 열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 있지만 네. 민주당은 무조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 행보를 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싸움이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